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글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엊그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박찬욱 감독의 최근 영화죠. 박찬욱 감독 영화는 굉장히 색감이 뛰어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비평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욱 영화는 부르주아 영화다. 그건 아마 자본주의 입맛에 맞게 딱 그 영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비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은 있어요. 색채에서만큼은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장르의 그 매체를, 예술 매체를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사진만 찍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감동이. 말도 들어가고 뭐 소리, 음악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생동감이 넘치고 재미도 훨씬 있고 사람들이 영상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미술을 그리는 방법과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화 작품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라는 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박찬욱 감독 영화가 색감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확실히 그런 예술적인 쪽에 예술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 때. 그거는 영화를 보면은 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이다. 뭐 당연히 영화는 상업적이어야 하겠죠.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성의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그치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감독마다 다른 철학이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 그리고 현 시대와 맞는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작품으로 풀어나가는 그렇게 작품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방향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대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면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살짝 울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뭔가 아쉽고 여운도 남고 다른 영화 같으면 그냥 혼자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리뷰를 보고 또 감독님이 인터뷰한 그 영상을 찾아냈어요. 1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역시 이분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음, 뛰어난 전략적으로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미술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형 작가가 있고 갤러리형 작가가 있어요. 당연히 갤러리형 작가는 상업적 지향에 가까울 것이고 미술관형 작가는 실험적.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에 따른 실험 정신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대중의 기호라든가 뭐 트렌드 이런 건 철저히 제거를 하죠. 어쨌든 그 갤러리형 작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이해 못한다고 막 괴로워하고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과연 그를 진정한 예술가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어, 담론이 되기도 하죠. 지금 박찬욱 감독이 사용하는 여기서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는 미장센이라고 하고 미술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데이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데이트 장면이나, 그리고 수면을 유도할 때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고전의 사극을 끌어오는데, 현대는 다양성과 다변화의 기능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대비가 갖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다 쓰잖아요. 사극을 만들어도 현대에 맞게끔 퓨전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에서들도 그런 걸 다루죠. 그걸 이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류를 의식을 해서 한국적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죠.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 국제적 가치를 갖는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여주인공이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경구도 있어요. 그거는 고전을 재해석하려는 현대, 지금 현대는 고전을 재해석하려는 그 태도를 갖는 거를 영화에서 예시를 한 것 같고요. 주인공을 중국인 여자로 설정한 것도 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다거나, 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술가의 이런 이제 역할들이 대중의 의식을 깨우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저희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 경험을 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 국가에서는 미술이 정치적인 리얼리즘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예술가에게는 그게 최악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예술 세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예술품을 쏟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말 그거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작품들, 고통에 승화된 작품들인 거죠. 그렇게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외에도 죽은 남편의 폭력성, 그리고 해준 부부의 그 일상, 어, 에서 뭐 남녀 평등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변화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현대 부부의 성문화 이런 거,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이 갖는 모순점에 대해서도 은근하게 뭔가를 제시하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드러내기도 하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거를 저는 발견을 하고, 미술이 갖는 생각, 미술이 갖는 자세도, 미술 작품을 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군데군데에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사회적인 역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곳곳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는 뭐랄까, 셀카를 찍는 것처럼 자꾸 나를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당겨져 와요. 줌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대사도 그렇고, 주인공의 대사를 내가 혼잣말로 뱉어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영화 초반에 나와요. 그 굉장히 어설프게 표현된 단어죠. 근데 그 마침내가 마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마침내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본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개인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건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저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판단, 정답은 없다, 본질 탐구, 뭐 그런 거요. 결론은
다양함을 추구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라는, 어쨌든 우리는 사회라는 이 제한적이고 제약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배경음악인 안개는 이 현실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됐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한 거는 인생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고 대부분 미결로 남긴 채 각자의 갈 길로 죽음으로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